양쪽에 거울이 있고 그 사이에 개체가 있으면 이 개체가 이쪽 거울에 비치고 또 이쪽 거울에 비치는 것이 또 이쪽 거울로 비치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한 반사가 이루어지죠. 그것을 키샷에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그 옵션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샷을 실행시키고요.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상태죠. 거울이니까 재질에서 메탈을 주면 돼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제 요 개체는 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색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요 거울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하면 지금 저렇게 보이죠. 자, 그럼 더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얘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원형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한 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무한 반사가 저 끝에서 시커멓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시커멓게 나오느냐? 현재 우리의 키샷 상태에서는 빛이 계속 반사되면서 몇 번이나 그 반사를 추적할 것인가의 설정 값에 따라서 일정한 수준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연산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라이팅에 있는 제네럴 라이팅의 레이 바운스입니다. 그래서 레이 바운스가 0이 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되면 뭐가 됐든 빛이 와서 특정한 개체에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연산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레이 바운스를 2번을 하면 얘가 첫 번째 튕겨서 딱 2번까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3번 하면 한 번 더, 4번, 5번, 6번, 7, 8, 9 해서 계속 늘려나가면 5번, 30번, 50번, 그 다음 한 200번 까지 하면 이제 저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빛이라는 건 한 번 튕겨 나갈 때마다, 한 번 반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에너지를 조금씩 잃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 빛의 에너지가 무한히 0에 가까이 수렴이 되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저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게 돼. 그러면 이 반사, 레이 바운스는 지금처럼 어떤 이러한 무한 반사의 효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에드 지오메트리에서 라운디드 큐브를 하나 만들고 걔를 스케일을 이렇게 두껍게, 그 다음 이렇게 낮춰요. 그 다음에 그걸 스냅드 그라운드에서 옆에다가 가져다 두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유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글래스에 일반 글래스,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리플렉티브, 굴절을 주는 거죠. 그 다음 씬에 와서 이 라운디드 큐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패턴, 지금 X축이 이쪽이죠. 지금 Z축으로 얘를 한 100개는 좀 심하고 60개 정도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잘 안 움직이죠. 그러면 얘를 30번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라운드 큐브를 무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투명한 유리들이 한 30개 정도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레이 바운스의 수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유리와 2장의 유리가 겹칠 때는 레이 바운스가 한 2나 3이어도 이제 한 장은 투명하게 보이겠죠. 한 장은. 하지만 그 이상의 연산을 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다 시커멓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치를 3 하면 한 번 더 계산, 4 한 번 더 계산, 6 그 다음 12 그 다음 24 그 다음 48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을 때 얘 연사 이 투명성을 끝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유리가 20장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2 40번을 해주면 이렇게 완전한 투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라운드 섀도우를 빼버리고요. 거울의 무한 반사 때는 이렇게까지 느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굴절을 같이 계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훨씬 더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아까 우리가 한 30장 했죠? 그럼 앞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50번 정도를 주면 조금 기다려 보면 여기가 투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네. 너무 한참 걸려서 잠깐 멈춰놨어요. 그래서 이 레이 바운스의 수치는 반사와 굴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레이 바운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렌더링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빛의 난반사를 계산해 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속성을 잘 이용을 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지오메트리에서 라운디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죠. 우리 여기 재질 중에서 잼스톤, 이렇게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 보석 고유의 굴절률을 설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다이아몬드가 있고 크리스탈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놔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아몬드의 느낌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빛이 어떤 깎여져 있는 투명체를 관통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서 이렇게 반사와 굴절이 이루어지면서 화려한 보석의 느낌이 나는 거라서 단순히 레이 바운스 수치를 높여준다고 한들 이제 그 느낌은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델링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이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깎여져 있는 보석 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보석들 중에 뭔가 이런 그러니까 모델링은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파일에 익스포트 해서 일반 다이아몬드도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가지를 파일 익스포트 바탕화면에 저장.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파일에 뉴 화면에 AAA 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되죠. 아까 육면체에다가 보석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주얼리 다이아몬드 재질을 주었을 때는 원하는 보석의 느낌이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면 뭐 별거 없죠?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각도로 커팅이 되어 있는 개체에다가 이 재질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팅에서도 우리가 이 라이팅을 1로 줬을 때는 그러니까 빛이 한번 딱 튕겨서 밖으로 튀어버리니까 이렇게 검게 나오지만 2번,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 해서 계속 올라갈수록 다이아몬드의 그 느낌은 훨씬 더 잘 살게 돼요. 즉 아까 처음에 봤었던 얘가 투명하니까 빛이 관통을 하지만 관통함과 동시에 내부에서는 그 깎여져 있는 표면의 각도에 따라서 내부에서는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보석은 반사와 굴절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레이 바운스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려함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보석 같은 것들을 디자인을 하거나 렌더링을 걸 때는 이렇게 깎여져 있는 보석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춰두고 이 주얼리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를 할 때 주얼리도 그 광범위한 영역으로 보자면 제품 디자인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주얼리 나름의 독특한 학문적 깊이와 또 전문적 기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독립분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 뭐 주얼리 디자인 학과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보석의 원형을 만드는 왁스라는 재질, 아주 입자가 치밀하고 고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줄과 이렇게 톱, 실톱, 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왁스 재질을 이렇게 손으로 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가공을 해서 원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형사가 예전에는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할 수 있죠. 특히 아르누보 시대의 주얼리 같은 것들을 보면 그 화려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 이제 세공을 하는 거죠. 특히 이런 왁스 재질은 열을 가하면 표면이 약간 녹으면서 매끈매끈해져서 이 섬세한 작업을 하기가 매우 좋아요. 그 다음 원형 작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캐스팅을 뜨고 은 또는 금 같은 귀금속을 이렇게 손으로 또 반짝반짝 폴리싱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석을 세팅을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CAD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라이노 같은 경우에 이 라이노 주엘 또는 라이노 골드라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 라이노 주엘 골드는 어디서 찾냐 하면 이 플러그인은 요거는 무료는 아닙니다. 자, 이거 포즈 걸어두고요. 자, 여기에 푸드 포 라이노로 들어가서 여기에 요새 라이노 주얼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주얼리 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얼리의 라이노 주얼이 아니라 라이노 잼입니다. 잼, GEM. 라이노 잼 하면 이렇게 유료로 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이제 라이노의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플러그인이 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보석 디자인에 관련된 면의 처리라던가 옵션들을 미리 다 세팅을 해놨어요. 특히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라이노의 이 T스플라인 같은 걸로 이러한 형태를 만들면 3차원 공면에 조그마한 다이아몬드를 박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플러그인 중에서 유료로 된 것들은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보석들을 쫙 표면에다가 입혀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팝에, 그러니까 보석이 박히면 보석이 안 빠져나오도록,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걸 본드로 붙이는 건 아니에요. 보석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팝에라고 해서 세팅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한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원형사들이 섬세하게 하는 작업보다는 CAD를 이용해서 원형을 만들어서 그 원형을 그 주얼리 RP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이죠. 하지만 주얼리 쪽 RP는 극도로 정밀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정밀해서 섬세한 것들이 잘 출력이 되고, 그럼 이렇게 출력된 걸 살짝만 손을 봐서 이것을 트리 구조로 만든 다음에 이제 걔를 보통 카빙, 왁스 카빙이라 그러는데 거푸집을 만드는 거죠. 거푸집을 만들고 그 거푸집을 그 열로 가하게 되면 안에 있는 왁스가 다 녹아내려요. 그럼 안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안이 텅 비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은이나 금을 넣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거로 끝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뜯어내서 뭐 보석을 직접 하나하나 세팅해서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하면. 주얼리는 특성 중에 하나가 보통 주얼리 광고 같은 걸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 빛이 주얼리를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 투명체를 지나면서 특정한 굴절이 생기면 이렇게 무지갯빛 광채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을 커스틱스라고 하죠. 키샷에서는 커스틱스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다이아몬드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 바닥에 뭔가를 깔아줍니다. 반드시 바닥에 3차원 개체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차원 개체가 깔려 있고 그 3차원 개체의 재질을 뭐 페인트나 플라스틱으로 조금 어둡게 어두운 그레이 정도로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 중에서 선앤스카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앤스카이를 주면은 자,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엔바이로먼트에 가면 선앤스카이이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를 빨간색 곡선이 그 우리가 이제 정오에 와 있을 때, 그리고 아침에 어스름, 그 다음에 또 밤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빛이 입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그 바닥에 커스틱이 생기는데, 지금은 요거는 반사예요. 커스틱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는 요 라이팅 탭에서 커스틱스를 클릭을 해주어야만 이렇게 바닥에 뭔가 살짝씩 커스틱이 나타납니다. 또 커스틱은 프로덕트 모드보다는 아예 이 주얼리 세팅으로 해주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럼 이제 인테리어 모드로 바뀌죠. 그러면 이 레이 바운스를 한 30번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로도 빛의 난반사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아예 별도로 빛을 설치해 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뭐 플레인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인을 라이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조그만하게, 빛이 너무 크면 오히려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에어리어 라이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에어리어 라이트를 100 정도, 조금 더, 아이고, 얘를 무브 파트에서 이 커스틱이 잘 생기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도를 찾으면, 자, 이렇게 한번 더 보죠. 다음 바닥이 러프니스를 좀 줘서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50번. 네. 이제 요 주변으로 살짝씩 뭔가가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얘네를 관통하면서 여기서 봤었던 이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커스틱스는 연산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걸 해보면. 그래서 엔바이로먼트도 이제 이런 IES를 쓸 거면 굳이 그 선앤스카이를 써야 될 이유는 많지 않다. 엔바이로먼트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죠. 요런데 빛의 멍울, 무지갯빛 멍울 같은 게. 그래서 요 커스틱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커스틱스가 보석 같은 경우에 그 빛의 무지갯빛 확산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또 커스틱의 주요된 효과 중에 하나는 볼록 렌즈 같이 그 빛을 굴절시켜서 특정한 그림자의 특정한 영역을 밝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빛의 멍울, 퍼짐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주얼리를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걸 일이 있을 땐 이 커스틱을 꼭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렌더링의 시간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네, 조금 세팅을 바꿔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한참 기다려서 이제 요거를 디노이즈를 걸어 두면은 그 커스틱이 나타나요. 그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한 20시간쯤 렌더링을 걸어서 이제 요 효과를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해놨었던 모델을 다시 한번 여기로 그 add scene 하면, 네, 다시 토끼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 모델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물론 얘는 커팅이 없으니까 뭔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속에 이렇게 반사가 되는 느낌은 살죠. 그 다음 이제 요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재질을 확인해 보면은 그 앱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압의 수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 압의 수는 무지갯빛 광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압의 수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압의 수가 0이 되면은 아예 그 무지갯빛이 나타나지 않고 압의 수가 이 아주 미묘하게라도 있게 되면 0.01 정도가 있게 되면 무지갯빛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0. 그죠? 이제 정수 1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 아배수가 1 밑으로 가거나 이게 무지갯빛 광채가 강하게 되면은 그 역설적으로 투명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적정한 값을 찾으면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부에 이런 무지개가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배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잼스톤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건 이 크리스탈과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재질에서 크리스탈과 다이아몬드가 별도로 그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크리스탈이나 다이아몬드나 사실 차이는 이 리플렉티브 인덱스, 이 굴절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2.418, 그 다음에 크리스탈이 굴절률이 1.82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 100배, 1000배의 가격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했던 걸 한번 연습을 해보면 플레인을 깔고 그 다음에 쫙 크게 늘리고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이런 회색으로 만들고 그 다음 브라이트를 낮춰준 다음 다시 플레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이즈를 아주 작게 해서 저기다가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에어리어 라이트로 빵 하고 주면 강도를 좀 낮추고 그래서 비저블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고요. 리플렉션에서도 안 보여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변에 그림자는 있는데 그림자가 투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어떤 무지갯빛 광채가 없죠. 그러면 이제 라이팅에 가서 주얼리 세팅으로 탁 바꿔줘요. 그럼 커스틱도 생기고 다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푸르른기가 지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푸른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렌더링을 걸어서 끝까지 기다리면 없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커스틱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디노이즈를 걸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스틱이 생기게 된다.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제 지우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엔바이러먼트를 일반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에서 다시 베이직. 그러니까 이 라이팅에 있는 라이팅 프리셋은 섀도우, 레이 바운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커스틱, 렌더 테크닉 같은 것들을 그냥 미리 그 어떠한 작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그냥 세팅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되면 레이 바운스가 14번이 되고 그 다음에 커스틱은 꺼져 있고 근데 인테리어가 되면 렌더링 모드가 인테리어 모드가 되면서 그러니까 파이널 게더링 방식으로 얼룩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렌더링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 주얼리로 놓으면 또 그 주얼리에 맞게끔 커스틱이 활성화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보석들은 다 이걸로 이제 처리를 하면 돼요. 이러한 보석 모델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그냥 주기만 해도 자, 여기는 내가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루비 9번은 루비를 주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또 주고요. 다이아몬드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팅에 가서 이 레이 바운스를 한 30번 정도로 높여주면 훨씬 더 강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엔바이러먼트가 지금 너무 심심하게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극적으로 반짝거리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러면 극적으로 반짝이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 뭐 이런 어둠과 밝음이 강한 라이트를 써주면 예쁜 재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커스트 켜주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 하나는, 그러면 이런 흑진주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자, 주얼리 중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이 진주나 흑진주, 그러니까 묘한 무지갯빛 광택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스피어, 스케일을 팍 줄여서 바닥에다가 놓고요. 자, 이제 흑진주로 한번 바꿔볼게요. 흑진주나 진주는 메탈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메탈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메탈을 줘요. 또는 조금 더 어두운, 이렇게 그냥 메탈을 줍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메탈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인데 표면에 아노다이즈 코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노다이징 코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흑진주부터 뭐 백진주까지 종류별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해서 하나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죠. 그 다음에 머터리얼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움직여요. 그 다음 여기서 표면의 러프니스를, 그러니까 흑진주니까 완벽하게 유리처럼 반짝이진 않아요. 0.05 이렇게 주고, 그 다음 필름 일플렉티브 인덱스를 값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컬러가 변합니다. 그거 위쪽에 또 이런 무지갯빛의 채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필름의 두께에 따라서도 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느낌은 대충 이 정도인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이런 빛이 돌게 하던지, 조금 더 뭐 푸르른 빛이 돌게 하던지 하는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죠? 그럼 이런 흑진주의 느낌에, 또는 여기는 또 약간 보라, 아주 검붉은 보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본 색조를 맞춰놓고, 그러니까 표면의 광택을 내가 어떻게 줄 거냐. 이 광택도의 이 세 가지 값에 따라서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노란색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아예 이 베이스 컬러를 금으로 가는 겁니다. 금. 그러니까 표면이 이렇게 금인데 그 금에다가 그 무지갯빛 코팅을 입혀주는 거죠. 필름의 두께를 설정하고 거기에 어떠한 광택을 줄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색깔들이 조금씩 나타나죠. 이 수치는 미묘한 차이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다가 괜찮은 게 나왔을 때 뭔가 아일론 베이스에다가 코팅 값을 어떻게 주느냐, 조금 더 밝게 빼느냐, 조금 더 어둡게 빼느냐 등등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게 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장을 해놓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알루미늄 폴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펄 03번이다 해서 저장. 그럼 어디 저장할 건데, 그러면 제임스톤에다가 오케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임스톤에 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펄 3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그럼 지금 내가 요 재질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펄 02번 해서 저장. 또 마찬가지 제임스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을 할 때마다 따로 이걸 만들어서 그 뭐 세팅 값이 뭐였더라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미리 만들어 놓은 요 느낌들에서 살짝씩만 바꿔서 충분히 그 진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지금 환경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면 진주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런 환경을 써주면 훨씬 더 진주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천년 진주는 표면이 거울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스크래치라던가 이 얼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텍스처에 가서 범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텍스처에 프랙탈 노이즈 같은 것들을 주는 거죠. 근데 프랙탈 노이즈를 너무 심하게 주지 말고 아주 살짝, 그러니까 스케일 말고 범프의 높이를 지금 0.1을 줬을 때 약간 이런 식의 하이라이트가 생겼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조금 더 0.05, 그 다음에 알루미늄 베이스인데 화이트에 가까운 진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화이트면 리플렉티브는 높게 주고 아마 필름의 두께가 이게 더 높아야 되나? 조금 약간의 차이로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메저드 말고 그냥 컬러로 바꿔서 이걸 진주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노다이징이 없어져 버렸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채도를 좀 더 낮추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거다 싶은 느낌이 안 드네. 오늘은 같이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흑진주 위에 보석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체인 같은 게 있다. 뭐 금방 이런 건 금방 만들죠. 다음 라이노로 가서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이런 보석은 그 보석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 보석을 특정한 개체로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이 가려놓은 애 때문에 안에서 반사가 일어나다가 제대로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석을 가지고 주얼리를 만들 때는 그 보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작하셔야 된다.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바퀴 돌리고 반 바퀴 돌리고 이렇게 찔뚝하게 만들고 그다음 탑에서 보고 사이즈를 줄여서 더 얇게, 그 다음에 밴드를 써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로 이 부분만 내가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만들겠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적정한 모양을 더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이걸 이렇게 보석이랑 안 겹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팝의 세팅의 핵심은 이런 거죠. 이렇게 보석을 딱 가까이 붙이고 여기 그다음에 이 비싼 보석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도록 여기도 조금 더, 이 부분도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보석이 멈춰져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뭐 미러해서 반대쪽으로 하나 더, 그 다음에 이거 복사에다가 아래쪽에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끝에다가 좀 더 예뻐 보이게끔, 자 지금 이 파란색이 너무 눈에 띄니까 녹색으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장식을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써도 좋고 범프 맵을 써도 효과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쪽 끝에다가 이런 동그라미 여기다 줄게요. 여기 끝에다가 동그라미 주고 납작하게, 그 다음 얘도 리빌드 해서 뭐 특정한 부분을 좀 안으로 밀어넣고, 그럼 이게 뒤쪽을 막아주는 뭔가 주얼리의 파트가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여기다가 올려서 파이프, 아주 작은 주얼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너무 거북이 같네. 더 화려하게 꾸며주는 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거는 더 작아도 되겠죠. 더 작게. 그 다음 이제 요런 데다가 일단 밑에 흑진주. 흑진주는 한 이만하다. 그럼 이 흑진주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거냐? 흑진주를 감싸고 있는 것들은 레일 리볼브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들고 라인을 하는데 버티컬로 센터 지점에서 위로 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이걸 리빌드해서 한 30개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30개니까 하나 걸러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사실 주얼리 전문가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주 기가 차하겠죠. 그 다음에 자, 사이드 뷰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생겼다. 마지막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위에서 봤더니 이제 엉망이죠. 그럴 때는 여기 우리 기능 중에서 트랜스폼에 set xyz 코디네이트로 y축으로 세팅 해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서피스 중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요. 레일 리볼브. 그럼 set 프로필 커브. 이게 프로필 커브고 이게 레일 커브고 이게 레일 액시스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높여서 일단 move, 그래서 요 끝점을 이 구체의 끝점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엎었다. 그 다음 이건 나중에 실버 같은 걸로 할 거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일단 지워버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위상을 Z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옆에서 보면 이런 상태인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 또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레일 리볼브 이거를 얘에 따라서 여기로 그럼 이렇게 되죠.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move 요 포인트 요 끝에다 갖다 놓고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실버로 되어 있으면 일단 렌더링 걸었을 때는 되게 화려하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조금 더 이것저것 더 해줘도 좋을 겁니다. 근데 저는 2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쌍둥이 별, 그러니까 2개의 주얼리가 달려 있는 그런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미러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2개가 되잖아요. 근데 2개 다 흑진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를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프로젝션 중에서 이 컨투어라는 애가 있어요. 컨투어. 컨투어 누르고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건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그 다음에 between 거리를 얼마만큼 줄 거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리드 한 칸이 1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0.7 정도로 주게 되면 우리가 그은 것들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얘네가 나뉘게 됩니다. 뭐 진짜로 막 잘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커브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파이프를 주는 거예요. 파이프를 0.2만큼 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를 미러 시켜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엮으면 이제 이런 주얼리 볼 같은 게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합집합을 해줘도 되는데 그냥 렌더링만 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룹만 해놓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연결은 어떤 걸로 해줄까요? 얘도 그냥 둥글게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둥글게 해서 뒤쪽에다가 놓고 마찬가지로 파이프로 0.3만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줄이 있어야 돼요. 줄. 꼬여있는 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장식품 끝에다가 이런 장식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미러로 이런 구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여 놓으면은 이따가 주얼리 렌더링 걸었을 때 화려하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꽈배기 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서클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커브 중에서 그 헬릭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어라운드 커브라는 옵션을 클릭을 하고 여기를 누르면 턴수를 한 5번 해주면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나선형의 얘네들이 만들어져요. 나선형. 그러니까 이 커브를 따라서 얘가 뱅글 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일단 여기 포인트 하나를 찍어요. 그 다음에 서클을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서클을 여기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서클을 하나 만들고 이제 그것을 복사를 해요. 탑에서 보고. 네. 이 꽈배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폴라 어레이로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3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 기준으로 3개를 360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트림, 얘네를 필요 없는 걸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필렛. 근데 필렛을 주는데 필렛을 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0.3 정도에서 하나씩 주는 방법.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0.1로 두고 하나씩 주는 방법이 있죠. 또는 얘네들을 지금 1군데, 2군데, 3군데를 한꺼번에 주는 방법이 3번째입니다. 필렛 코너즈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0.3 왜 안되죠? 조인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참, 그러네요. 조인을 해주고 해야 되네요. 클릭 0.05 조금만. 자, 그 다음 개체의 중심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여기 미드에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 미드에서 이렇게, 여기 미드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겹치는 이 지점이 중심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찾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닫혀져 있는 패곡선일 경우에 닫혀져 있지 않아도 돼요. 에어리어 센트로이드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면적의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브해서 포인트를 여기다가 갖다 놔요. 그럼 이제 준비 끝. 자, 그 다음에 투레일로 셀렉트 레일 커브가 나선, 그 다음에 세컨드 커브,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이 이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꼬여있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여있는 거는 이 나선을 얼마나 돌릴 거냐에 따라서 더 많이 꼬일 수도 있고 더 적게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라운드 커브 아까 우리가 5번 줬는데 이거를 3배 또는 12번 정도를 줘서 여기다 근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투 레일로 하나 둘 셋 베이스바를 찍으면 이렇게 된다. 지금 뭔가 레이어가 되게 많죠. 자, 그럼 이제 요걸로 아까 우리가 만들던 거 이제 이거를 지우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너무 얇아서 문제예요. 그럼 얘를 키우면 되지. 얘를 키워서 다시 투레일 1, 2, 3 그러면 두껍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돌리고 이런 데다가 주고 사이즈 그럼 요것도 다 같이 줘야 되겠다. 같이 주고 어차피 나중에 뭐 금이든 은이든 같은 걸로 갈 거니까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맞춰놔요. 사이즈 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화려해졌죠. 네. 자, 나머지 보석은 잠깐 옆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옆에다가 지우지 말고 두겠습니다. 그 사슬, 쇠사슬. 근데 이 쇠사슬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해보죠, 그것도. 그럼 쇠사슬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쇠사슬. 그럼 쇠사슬이 요런 세팅. 그럼 이거를 일단 파이프를 한번 해요. 그럼 파이프로 적당한 만큼을 하나를 만들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겹쳐야 되겠죠. 그 다음 쇠사슬이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 아마 올 겁니다. 요거는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이 정도 됐다고 쳐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렇게 구멍이 이만하면 쇠사슬은 되게 조그만하겠죠. 사실은 더 작아야 돼요. 더 작게. 그래서 이걸 요거 두 개를 리니어 어레이 해서 한 50개 정도를 여기서부터 쫙 늘려서 여기다가 세팅. 그러면 이런 쇠사슬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하나 복사에다 옆으로 하나 두고요. 이제 이거를 한번 휘어 보는 거죠. 비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통째로 쥐고 탑에서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라인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 쿼드에서 여기 끝부분까지를 라인을 하나 만들고 이게 아마 지금 잘못 만들어지지 싶은데 그죠?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라인 여기 그냥 세우겠습니다. 그냥 라인 하나 그어주고 요걸 move 요 끝점을 여기에 끝점 그러면 이제 센터에 왔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트로 휘어줘요. 트위스트는 라이노에 보면 여기 있죠. 트위스트. 그러면 얘네들을 선택하고 트위스트 할 거야. 그러면 스타트 오브 트위스트 엑시스는 요 끝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서 놨던 이 커브의 끝단 가까이 가면은 이 커브의 끝단이 있죠. 그 다음 핸들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를 너무 많이 휘지 말고 한 360도 정도를 이렇게 휘어주면 비틀어주면 360도가 비틀어주면은 이 사슬이 한 바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상태는 너무 적나라하게 쇠사슬이고 이제 이쪽 오른쪽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인 거죠.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살짝 꼬여져 있는 실제 목걸이처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둥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을 일단 그룹 해놓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둥글게 만들지? 그 목걸이니까 약간 V자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플로우 얼롱 커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우 얼롱 커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휘어질 라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커브를 어떻게 휠 거냐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커브를 그려요.
이게 목걸이가 이렇게 되려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90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다음 앞에서 보고,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만약에 이제 목걸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렌더링을 내가 지금 이렇게 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네, 이렇게 커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보다 더 길어져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이 길이를 재야 돼요. 커브를 선택하시고 length length를 치면 지금 이게 60.551mm가 나오죠. 그러면 얘도 length, 그럼 얘는 49.083이죠. 그러니까 부족해요, 아직. 그래서 얘를 얼추 비슷한 길이만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 끝에다가 적당하게 비슷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폼에 보면 이게 있어요. 플로우가 여기 있다. 플로우 원론 커브를 실행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하시고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베이스 커브가 이거고 타겟 커브가 이거예요. 그러면 저 커브가 이렇게. 근데 이제 끝부분이 안 맞죠. 뭐 대충 맞춰주죠. 오늘은 나중에 충분히 다 맞추시면 돼요. 오히려 이 정도에 두고 얘를 그냥 필요 없는 부분들을 몇 개 그냥 잘라내는 게 더, 지워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 다음 용량이 너무 크니까 이것들은 놓고 커브 지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미러해서, 그 다음 아마 이게 위치가 안 맞을 겁니다. 얘네들을 그룹, 그 다음 탑에서 보고, 지금 엉뚱한 데 와 있죠? 그럼 저기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러면 체인이 이제 여기에 예쁘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얘는 뭐 여기다가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같은 재질로 갈 거니까 뭐 이런 데다가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데다가 줬어요. 자, 그 다음 이걸 파일 익스포트 바탕화면에 AA2 라인으로 저장. 그래서 이 주얼리 쪽을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보면은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거. 와, 이런 거는 모델링 하면 진짜 환장해요. 이런 건. 막 보석 세팅 되어 있고, 진짜 만들기가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해보면. 자, 여튼 다시 키샷. 오늘 앞부분에 설명이 조금 길어서 그 시간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바탕화면에 AA2 이미지 아스펙트 레티오 폴트레이트의 A4 뭐 이런 느낌으로 렌더링을 걸자. 근데 바닥에 이렇게 붙을 필요는 없으니까 모델 세트를 바닥에서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잼스톤의 흑진주, 그 다음 각종 메탈에 비싼 애들이 있겠죠. 메탈에 가면 그럼 골드 24K, 그 다음에 실버, 전 골드보다는 실버가 좋더라고요. 실버, 얘네도 실버, 이것도 실버, 그럼 줄도 실버.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석은 잼스톤의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라이팅에 가서 주얼리 세팅으로 바꾸고, 지금 요거는 지금 아직 실버가 안 들어갔네요. 메탈에 실버. 아니야, 얘는 좀 달라야 되겠다. 러프. 근데 좀 색깔이 다른 걸. 자, 그 다음 이렇게 렌더링 걸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라서 그냥 제품 정도로만. 그 다음에
배경을 제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이 정도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화려하게 보이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가 뭐랄까 좀 어둡죠? 그럼 HDR 에디터에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핀을 줘도 되고, 핀 주기 싫으면 이런 거 여기다가 그냥 갖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그게 위치가 지금 여기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시고 여기 좌표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 부분에 오긴 왔는데 지금 티가 좀 잘 안 나죠? 그러면 그럴 때는 사이즈를 늘려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다 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얘네들이 너무 알루미늄 말고 그러면 알루미늄이 맞는데 알루미늄 주고, 그러면 얘네들도 아노다이징을 주면 이렇게 또 특이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 보석도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흑진주의 텍스처에 범프, 뭔가 프랙탈 노이즈 주고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범프의 헤이트를 0.05, 그러면 0.02. 그 다음 이제 이미지에 가서 포토그래픽 노출을 적정 수준 조절, 화이트 밸런스 조절,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좀 더 강하게, 그 다음 리플렉티브 인덱스나 이런 것들은 다 주고.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Ignore Intersecting Geometry. 아까 우리 모델링 할 때 제가 이거 겹치면 안 돼요 라고 그랬죠. 이제 찾아보니 키샷 9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겹쳤을 때, 그러니까 intersecting이 그 겹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거를 무시해라 라는 게 있네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생각보다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그 아배수를 조금 더 낮춰서 이런 느낌으로 해보자. 그 다음 이 실버도 아노다이징을 줄 건데 이제 얘랑 똑같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저장하면 되죠. 펄 04번으로 저장. 어디? 여기 잼스톤에다가. 그러면 잼스톤에 가서 보면 여기 4번에 뭐가 들어와 있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 커브는 뭐 별로 이 정도면 뭐 손댈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크 사이드 섀도우 부분이 조금 더 섀도우 부분을 네. 미드톤.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부분은 라이트 화이트 부분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채도를 저는 이렇게 고채도보단 채도가 약간 낮은 게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로 살짝 더 조절. 그 다음 디노이즈는 지금 걸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블룸 효과, 이게 푸샤시한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뭐 블룸을 줘도 좋겠지만 쨍한 느낌을 원하니까 지금은 블룸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장이 완성.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오늘 했었던 것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독특한 광채의 주얼리는 메탈에다가 아노다이징 효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 이 키샷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잼스톤들은 그냥 그 구체 같은데 적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반드시 깎여져 있는 주얼리 세팅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커스틱을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커스틱스는 결국 그림자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운면이 없잖아요. 여기 벽이라도 있으면 되겠지만, 하지만 바닥에 드리워져 있을 때는 이렇게 보석
유리이나 유리, 굴절 유리 있는 유리 투명체를 재질을 설정하고 커스틱을 체크해주면은 그 난반사 효과가 아주 아름답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 때 주얼리를 걸 거면 여기 주얼리, 인테리어, 프로덕트 같은 것들을 세팅해서 그 최적화되어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거지만 렌더링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좋은 디자인이 우선 되어야 돼요. 무조건. 좋은 디자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렌더링 테크닉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뭔가 세팅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진행했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얼리 과제 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할 때 제가 이 주얼리 모델링을 보내드리고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링에 크게 공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큰 보석이 예쁘게 들어가 있으면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5컷으로 구성한 학교였는데요. 뭐 이때까지 했던 과제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그 패키지를 열어서 안에 이렇게 주얼리가 들어가 있다. 기하학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주얼리 디자인, 주얼리 모델링의 뭐랄까요,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런 화려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있겠죠. 이왕 이렇게 약간 페일 퍼플기를 쓸 거였으면 여기에 그림 말고 이렇게 약간 보랏빛 도는 종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사냥처럼 느껴지네요. 이렇게 거대한 뿔처럼 보이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스케치도 하고, 그리고 모델링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석 가공사의 테이블 같은 느낌으로. 이 친구는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렇게 한번 자기의 퀄리티를 딱 넘어가고 나면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스스로도 이걸 해보고, 이제 이 정도 퀄리티 이제 기준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반클리프 아펠 좋고요. 이 앞부분이 좀 더 크롬 메탈이 더 반짝반짝하게 나와야 돼요. 실버에 가깝게. 네. 이 커스틱스는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웬만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이 노이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좋은 컴퓨터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눈 위에다가 놓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진 합성의 범프 정도인 것 같은데요. 눈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머터리얼들을 섞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입자도 써야 되고, 키샷에 보면 스펀지 재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다가 좀 테크닉들이 필요하다. 네. 좀 더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커스틱은 역시 제대로 표현은 되지 않았다. 아주 저렴하게? 있는 디자인을 따왔죠. 스왈롭스키 좋은데, 여기가 형태가 잘 안 보여요. 네. 봅시다. 피아제를 가지고 했고, 스케치스럽게 3D 모델링이 그라데이션 되게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놓았다. 마지막을 조금 이렇게 틀시로 보지 말고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정비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날아갔잖아요. 이렇게 보석들이 날아가면 안 돼요. 아주 이렇게 눈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뭐 주얼리과 학생과 비교해도 그게 이거는 이제 매거진에 들어갈 때 이런 느낌일 것이고, 앞에 광고 컷은 이렇게 쓰겠다.
약간 인도의 주얼리 느낌이 들죠. 금색이 조금 더 톤 다운 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액자에다가 잘 DP를 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위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왕관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 흑백 사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약간, 잘 안 어울리죠? 게다가 이게 티파니라고 새길 것 같았으면, 그 티파니의 무드를 좀 맞춰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라 하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에 세공하는 느낌도 좀 여러 컷을 뽑아보고, 그 핀셋의 디테일이 좀 아쉽네요. 제품 디자이너지만 포트폴리오에 이런 주얼리 작업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보석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더 투명도가 높아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한쪽만 디자인해서 이렇게 밀어. 이때까지 배웠던 거 다 들어갔네. 뭔가 저기 트위스트 꼬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뭐, 네, 그 미녀와 야수, 네, 미녀와 야수를 주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다. 그 쭉쭉 보겠습니다. 판도라, 네,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뒤에 선물 패키지, 그 다음 앞에 밑에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 스팟이나 스포인트 라이트를 이용한 그림자 들이우기까지 아주 잘 돼서 무난하고 퀄리티 높아 보입니다. 아, 이건 좀 보석이 너무 크죠? 이렇게 화면에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 화려해 보이고요. 역시 더 투명도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영국의 여왕을 생각하면서 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나은데요. 좀 더 보석이 잔잔하게 세공이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죠. 네, 이렇게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비해서는 보석이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아마 티파니 2023년?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주 그럴듯한데,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우리가 3D 아티스트가 되려는 게 목적이 아닌 만큼,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흡사하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디자인 그 감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좀 어설프더라도 자기 걸 계속 해 나가면서 아니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건 한번 카피를 하면서 그 실력을 높여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글쎄요. 어떨까요? 네, 디올 로고를 했는데 세공이 좀 벌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루프에다가 보석을 넣고 포토샵에서 좀 많이 만져주었네요. 네, 빛나는 효과 반딧불처럼 반딧불 목걸이. 근데 이거 그 줄 사이즈에 비해서 보석이 이만하면 자, 아주 톤을 잘 맞추어 주었습니다. 아래쪽에 그 천의 느낌도 아주 좋고요. 보석 이 중간이 좀 아쉬운데 이게 진주의 느낌이 좀 잘 안 살죠? 이거는 무난하고 이것도 잘했어요. 같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목에다가 합성을 했는데 합성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목걸이가 따로 놀죠? 네, 진주 느낌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폰트 느낌이 좀, 아트웍이 좀 별로예요. 근데 당장 팔 것 같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넥 체인이 좀 더 커야죠. 넥 체인이 이만하면 이거 너무 큰 거예요. 네, 단정하고요. 역시 더 반짝반짝거리게 레이 바운스 더 높여야 됩니다. 커스틱도 켜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산만하지 않나? 뭐 무난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평면 구성, 화면 분할과 이 평면 구성적 측면을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다.
그 티파니에 골드가 있던가 싶은데요. 좀 더 콘트라스트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환경을 블랙이 조금 더 있는 걸 썼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모델링에 많은 공을 들였고, 하지만 그 렌더링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연출이 이걸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아트웍도 약간 아쉽고요. 네, 이 커스틱은 직접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합성한 것일까요? 이 정도까지 잘 나오기 힘든데 뒤쪽의 배경과 이 뷰는 맞춰줘야 됩니다. 네, 아주 잘 나왔고요. 여기서 시선이 딱 꽂혀서 너무 괜찮다 싶었는데 샤넬보다는 뭐 방크리프 알펠 같이 자연 모티브로 하는 그런 주얼리 브랜드가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와인병 와인잔 하면서 퀄리티가 확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우드 디스플레이스먼트 과제를 시켰더니 퀄리티가 확 낮아졌다가 그 다음 다시 이제 주얼리 과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졌죠. 그런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오래 가르치다가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비싼 걸 만들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그게 좀 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 수평 수직 조금만 더 잘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좋고요. 배경이랑 느낌 좋습니다. 실제 모델링은 크게 한 건 없는데, 그래도 연출은 좋아요. 목업, 그런 것도 좋고요. 네, 이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 잘 표현해줬고, 골드가 약간 너무 노래 보입니다. 골드는 24K, 그러니까 순금에 가깝게 될수록 더 노란 빛을 취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골드는 다 18 또는 14K 정도거든요. PD 파올라. 글쎄 좀 안 예쁜데 이건. 네. 주얼리 디자인을 주제로 했지만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생긴 건 스왈롭스키처럼 생겼는데 까르띠에 로고를 써줬네요. 요거는 합성인 것 같고요. 좀 합성할 때는 그 컬러 톤을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 합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소라 껍데기는 모델링 파일을 받아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잡지의 한 컷이죠. 럭셔리, 노블레스 이런 명품 잡지들 탁 이러면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렇게 연출을 해주었습니다. 보석이 이렇게 극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부분 좀 더 퀄리티를 높이면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깔끔하게 했죠. 근데 확대해보면 좀 더 주얼리가 반짝반짝하고 비싸 보이는 느낌. 주얼리는 예뻐야 되는 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 귀금속이잖아요. 귀한 금속. 그래서 귀한 느낌, 럭셔리한 느낌을 잘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네. 오른쪽 같은 요런 세트 레이아웃 좋네요. 왼쪽도 좋고요. 아주 소스를 뻑적지근하게 썼죠.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요. 여기도 잘 맞춰서 넣으려고 노력했고요. 불가리, 네, 목에다 합성했는데 약간 조금 안 받긴 해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얀색 종이 위에다가 예쁘게 잘 레이어링을 잘 해서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실제 주얼리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 이 컷에서 문제가 뭘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주변에 이런 것들이 반사가 된다. 그 다음에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좀 덜 투명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 장의 렌더링을 걸고 그것들을 포토샵에서 막 찢어서 붙이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제품 디자이너라 전문적인 어떤 주얼리 디자인을 배운 게 아닌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팝의 세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 거죠. 네, 무난합니다. 이건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티파니가 유명하긴 정말 유명한가 보죠. 해리 윈스턴 좋고요. 샤넬. 네. 이건 아마
이걸 그 그라데이셔널하게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걸 다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랑 모델링 수업을 같이 했다면 아마 요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는 플로우로 그냥 확 한번 돌려놓고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겠죠. 시험에 올려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여기 중간에 여기에 좀 더 세팅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판도라도 비싸죠. 네, 폰트가 좀 덜 비싸 보입니다. 리본이 더 메탈릭한 느낌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무난, 네, 아주 무난, 깔끔, 그림자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예쁘네요. 타사키, 일본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가 있는데, 진주 전문 브랜드입니다. 네. 네. 범프맵 적절하게 잘 활용했고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이 뷰가 요 렌더링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더 화려하고 반짝반짝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 이것도 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세 가지를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커스팅 효과가 만들어내는 빛의 멍을, 커스팅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수영장 바닥과 돋보기인 거죠. 돋보기가 유리를 깎아서 빛을 그쪽으로 굴절시켜서 하나로 모이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무난합니다. 이렇게 약간 색지에다 인쇄한 듯한 느낌도 좋네요. 좀 더 장식이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작업을 했던 거랑 보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렌더링을 걸어서 그거를 이제 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아직 덜 됐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비교. 이건 다른 거고. 자, 이게 주얼리 과제였지만, 아예 이렇게 이게 몽고일까요? 그러니까 비취, 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에스닉하다라고 하는데, 수업의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기에는 괜찮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